베트남은 멀리 북방의 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전선이 수천리 떨어져 있었지만 언제든 그 불길이 남쪽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전 왕조는 새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방위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베트남 실권자 전 투도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유능한 행정가이기도 했지요. 그의 집권 시기 전 왕조는 모든 백성을 나이와 성별로 기록하는 호구 조사를 다시 실시해 징병과 조세 부담자들을 늘렸습니다. 처음으로 관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승진 제도를 만들어 정부를 유지들의 모임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형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각종 법전들을 편찬했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 황무지를 개간하고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 건설로 만들어진 도로들이 상업과 수공업 발전을 촉진했죠. 여기에 상거래에 필요한 도량형을 통일하고 수도 탕롱에 대규모 수공업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전 왕조는 국경지역 소수민족 족장들에게 왕족 딸들을 시집 보내거나 족장의 딸을 왕실에 맞아들여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오랜 갈등 관계였던 남쪽의 참파와도 화해했습니다. 베트남은 몽골과 싸울 때 배후 공격을 예방하려는 것이었고 참파 역시 베트남을 몽골 침략의 방어막으로 인식했죠. 전 왕조는 라오스가 베트남 중부 지역을 침범해 약탈하자 군대를 보내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습니다. 전 왕조의 정규군은 수도를 지키는 금이군과 각 지역 요지의 지방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왕족들은 왕후 가동군이라는 사병들을 보유했고 전쟁이 벌어지면 지방에서 군인들을 모집할 권한을 가졌죠. 또 마을마다 장정들로 구성된 방대, 즉 향군이 있었는데 평시에는 치안을 담당하다 전시에 왕족의 사병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촘촘하게 짜여진 군대 조직 어딘가에 소속되었습니다. 몽골과 싸울 때 패전을 거듭해도 끝없이 충원됐던 병력 자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죠. 전 왕조는 또 강모당이라는 사관학교를 세워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베트남 상황에 맞게 수정한 중국 병법들과 왕에 대한 충성, 희생정신 등을 배운 이들은 그 뒤 몽골과의 전쟁에서 베트남군 주축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몽골에서는 몽케가 제4대 칸으로 즉위했습니다. 몽케는 한동안 중단됐던 송나라 침략을 재개하려 했죠. 이를 위해 먼저 동생인 쿠빌라이를 보내 현재의 중국 운남성에 있던 대리를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대리는 바이족 등 강력한 기마민족들의 연합체로 300여 년간 독립을 유지해왔습니다. 험준한 산과 좁은 길들은 국토 전체를 외적을 막는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각 부족을 대표하는 귀족들 때문에 왕권이 미약했고 특히 바이족과 나시족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런 분열 때문에 필요할 때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제2도시인 여강의 나시족은 곧바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창산의 고봉들 사이를 지나 수도인 대리성까지 몽골군을 안내했습니다. 대리성은 무려 1년간 항전했지만 결국 함락됐습니다. 쿠빌라이는 그 직후 친동생들이자 경쟁자인 훌라구 아릭부케의 세력 확대가 심상치 않자 부장인 우량하타이에게 운남 주동군 지휘를 맡기고 중국 전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량하타이는 몽골 최고의 전략가 수부타이의 아들이었죠. 그는 저항하는 도시와 마을들을 차례로 무너뜨려 대리국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몽골은 남서쪽에서 송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을 뿐 아니라 드디어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게 됐습니다. 이제 베트남에게 몽골의 침략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